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은 해가 일찍 뜨잖아요. 네. 저는 6시에 출근을 하는데 지금 10시 반 아니야? 이럴 정도로 해가 이만큼 떠 있어가지고 하루 일과도 길고 또 그러다 보니 아침에 배도 빨리 고프고. 그러니까 생방송이 있는 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밤이 되면은 밥을 못 먹어요. 왜? 부을까 봐? 아니요. 그 배가 많이 나와서 그 와이셔츠가 이렇게 벌어져서 배꼽이 보인다. 주변 지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그냥 안 먹습니다. 그래야 좀 홀쭉하니 이쁘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오늘 점심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김태현 아나운서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뭐 한식이죠, 당연히. 한식. 네, 묵은지 김치찌개 잘하는지. 3명 예약해놨어요, 벌써. 예. 근데 저는 이제 한식 좋아하니까 그러지만 조규철 악단장님도 한식 좋아할 것 같은데 또 서울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점심 어떻게 휴게소에서 대충 드실라나? 예,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네. 주말에 정읍에서 열린 실버가요제에 초청받아서 정읍에 갔었거든요. 네. 가서 산채 정식을 먹었는데 제철 맞는 각종 산나물에 더덕구이까지 아주 푸짐하더라고요. 어허. 덕분에 가요제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오늘 또 정읍에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아니 저번 주에 뭐 이지호 씨 행사 다니고요, 곽범 씨 행사 다니고요, 조규철 단장님은 나도 땡겨요. 근데 막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읍에서 열린 실버가요제였군요. 그날은 조금 당황해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관계자 좋아하시겠네요. 내년에도 꼭 섭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이대건 총장님, 혹시 아침에 아침 식사 어떻게 챙겨- 먹겠습니까? 안 챙겨주시고요? 네, 뭐 챙겨주냐고요? 네. 제가 챙겨 먹어야죠. 예. 요즘 세상에. 아무튼 옛날에는 뭐 한두 끼 건너뛰어도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끼니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끼니 챙기기에는 고창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맛집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건강까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대건 총장님이 오늘 그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어깨에 뽕이 그냥 자꾸 우리 올라가고. 그냥 방송국 천장을 퐁 뚫고 나갈 그런 기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고창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되게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고 오시면 긴장하고 원고 보느라 바쁜데 이분들은 아침 식사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식사부터 챙기시더라고요. 고창을 미식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식에 관심 많고 지금 먹을거리 소개를 잘 해주실 것만 같은데요. 이분들. 고창의 맛을 또 전파해 주실 건데 우리 김혜영 사장님부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창군 부안면에서 딸과 함께 함초와 바지락을 이용해서 요리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고창 하면 또 바지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옆에 우리 박현철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창군 아산면에서 민물 새우탕을 비롯한 민물 매운탕 종류를 손님들께 어머님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와, 잘생겼어. 비주얼은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 느낌. 근데 또 새우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들어보고 우리 박혜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시내 터미널 근처에서 메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선입니다. 메밀은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건강식품이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맛 또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중간에 저 무엇이든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정보까지. 네, 우리 박혜선 사장님 오늘 타협 추정을 불허한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김정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군 송송면에서 새싹보리 비빔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네. 현재 가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 또 사모님 얘기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김경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창 고수면의 꼬리곰탕 외에 곰탕만 전문으로 하는 김경윤입니다. 저희 가게는 항상
진한 육수 맛과 항상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맛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같아요, 광고. 네. 야, 근데 일단 말씀하신 메뉴 하나를 들으면서 혹시나 꼬르륵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합니다. 네, 타고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만큼 또 맛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얘기하신 그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래요. 네, 그 생소해서 이건 뭘까요? 이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이라는 거는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고창군에 있는 여러 외식 업소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맛이나 서비스 혹은 이제 고창 내에 나는 산물들로 음식을 정성껏 잘 제공해드릴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물, 불, 땅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엮어서 하나의 이제 브랜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고창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 이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창군 자체 브랜드입니다. 아니 근데 곽범 씨 오늘 네. 고창의 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 요리 전부 다른 이제 5명의 사장님들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예. 근데 정확히 맛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곽범 씨. 맛을 알 수 없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음식이 나왔으면 자고로 맛을 봐야 되는 법. 설마 오늘 그래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그 스튜디오에 설 것을 다 싸우셔갖고 여기서 새우탕을 뚝배기에다가 바글바글 끓이시고 예, 한우도 여기서 바글 갓 잡아갖고 바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오시라고 있어요. 어떻게 아우, 그러니까 저도 살짝 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유독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아침밥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나 했는데 아쉽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도 고향이 고창이라서 늘 고향 음식이 그립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또 이 메뉴들, 예? 이 그 바지락, 민물 새우탕, 새싹 보리, 비빔밥, 막국수, 꼬리곰탕 등등 하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향 가면은 고창 가면은 꼭 한번 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그래도 바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촌장님. 부럽다. 맛보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맛도 이미 다 본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오늘 나와주신 분 중에 이대건 촌장님과 잘 아는 아주 절친한 분이 있다. 누구? 지인분이 계신가요? 네, 바로 접니다. 예. 옛날부터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침마당을 딱 보는데 이대건 촌장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 놀랬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워요. 저도 참 반갑네요. 제가 평소에 누님 해요. 우리 고창에 이제 작은 공동체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좀 힘도 되고 하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고창 곳곳 쏘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인연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안면이 있고 다 이렇게 뭐 형 동생 역할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력하지만 있는 힘껏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 사장님은 이대건 그 촌장님의 지인 찬스를 사용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방송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이대건 촌장님이 그럴 만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끼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고창의 먹거리 브랜드잖아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이 발탁되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지요? 네. 우리 김정호 사장님. 네. 시작하게 된 것은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 관내에 그 음식점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1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1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그 업체들의 대부분 고창에서 나는 식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식재재가 신선해서 굉장히 맛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렇게 장사를 가게들을 운영한 분들이 어떤 선정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고창 밥상에 선정되고 나서 주변에서 그 좋은 점이 많이 되셨나요? 김경은 사장님 어떠세요? 네.
저희는 이게 선정되고 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항상 손님이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맛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항상 20시간 이상은 사골 육수를 우려요. 그 대신에 단 또 100그릇 한정으로만. 왜 음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육수가 맛이 그 이상이 되면 맛이 또 변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100그릇 한정으로만 이렇게 해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다시 온 손님들을 다시 왜 선정된가 동시에 또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게 항상 철칙, 마음과 그다음에 항상 이 맛을 더 유지함으로써 손님이 더 유지한다는 거를 그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예, 제가 지금 흐름상에는 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전체적인 이런 이점을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본인 가게 이점만 지금 네, 다들 이렇다라는, 예, 다들 모든 가게가 이렇다라는 점. 근데 이제 박혜선 사장님께 좀 궁금한 게 이 메밀 막국수라고 하셨는데 메밀 전문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막국수는 강원도가 이제 사실 이 이제 고창에서 메밀이 고창 거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내세우기엔 좀 그렇지 않나라는 네,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만. 네, 본인 의견은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 선정 때 저희 집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고 해요. 이게 강원도 음식인데 어떻게 고창을 대표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저희가 고창에 이제 막국수가 고창 처음 들어왔고 또 최상의 재료로 그때쯤 이 선정할 때 저희 집은 이미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최상의 재료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또 이 한반도 첫수 밥상에 덕분에 회장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정말 고창을 대표하는 대표 음식들 모아서 만든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주인공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맛보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맛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볼까요? 네,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그 바지락, 특히나 이제 제가 해산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창하면 또 바지락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약간 바지락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바지락죽이 좀 대표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장님 가게도 그런가요, 혹시? 바지락 죽이 대표 음식은 아니고요. 저희 집은 바지락 정식이 대표 음식. 거의 다 오시면 이제 바지락 정식을 시켜요. 정식에는 이제 뭐 그 바지락 무침, 죽, 이제 거기 이제 함초전 그리고 이제 밥이 나오고요. 네, 거기다 탕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거는 이제 바지락 밥이거든요. 압력솥 밥에다가 직접 이제 쌀에다가 예, 고창군에서 하는 쌀이에요. 예. 여기다가 직접 이제 바지락을 넣고 이제 밥을 하는 거죠. 비린내 날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요. 네. 저기는 이제 함초전이거든요. 예. 함초전이 이렇게 조금 고소하니 아주 색깔도 맛있어요. 좋고. 예. 얇아가지고 네. 저게 조금 부치가 조금 힘이 들거든요. 보통 기술 아니겠는데요? 네, 함초 이제 저기 바지락 무침에는 이제 야채 넣고 같이 저렇게 새콤달콤하게 직접 초고추장도 만들어가지고 네. 저렇게 해요. 채소 많이 들어가네요. 저렇게. 예, 야채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그 바지락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저게 한상이거든요. 바지락 저기 함초전을 초무침에 그 딱 넣고 이제 이렇게 싸서. 네, 저게 먹는 것이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채소 잘 안 먹는 애들도 저렇게 싸주면 잘 먹겠네요. 그거 너무 저게 색깔은 저 빨갛지만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맵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예.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아니 보기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곤욕스럽네요. 이 아침에. 어제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이제 한 4간디나 더 남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하셨어요, 이대건 촌장님? 아, 왜 저한테 저 전혀 상관없이 오셔서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다 진짜 안 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정말 다시 막 군침이 막 도는데요. 재료가 남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식당이 바로 옆에 하전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지락이
우리나라의 그 바지락이 40%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바지락 이렇게 있으면 10마리 중에 4마리는 고창 거예요. 서울이 어디든지 가면 다 제가 세봅니다. 아, 이거 고창에서 샀고. 그렇게 재료가 좋으니까 신선하니까 일단 맛있어요. 그런 데다가 요 손맛이 우리 김혜영 사장님 손맛이 또 일품이어가지고 소스 요거 비벼가지고 탁 아까 초무침이든 뭐든지 거기에다 바지락 탁 한 입 이게 탁 터지면서 느끼는 이 맛. 제가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저기 이대건 총장님을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점이 너무 많다. 정말 존경할 만한 형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제까지였습니다. 왜? 갑자기 왜요? 예?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부터 밉게 들려요. 배가 너무 고프고 일단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바지락은 저도 이제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함초전이라고 했는데 함초 소금까지는 제가 뭐 들어보긴 했는데 함초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초는요 서해안 갯벌에서만 나오는 그 일종의 해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건 이제 6월에서 거의 이제 9월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바다 속에서 자라는 건 아니고 갯벌에서만 자라니까 예, 아주 미네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함초 자체가 좀 짭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가루로 이파리만 따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저렇게 이제 죽에도 사용하고 예, 전에도 사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김혜영 사장님 예. 함초가 좋아서 예. 함초하고 바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리셨나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좀 약용식물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함초나 이제 거기 이제 바지락. 바지락 이쪽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초는 맨날 구황식물로만 먹었지 이제 그 전에는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요즘에는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함초 소금으로 정도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연구를 해서 저렇게 음식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김혜영 사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갯벌에 가면 함초가 있잖아요. 네네. 그 주인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나 뜯어가도 되나요? 지금은 저걸 양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그 염전 주변에 저기 함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따가지고 와요. 네. 근데 이제 바지락에 대한 욕심을 갖고 전문 식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신 거예요? 그건 오기로 이제 오기로? 제가 군에서나 이거 고창 하면은 메론, 뭐 수박, 뭐 고구마 이런 것만 유명하잖아요. 네. 장어. 그쪽으로만 선전을 했지 바지락이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냥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남편이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네. 반대하셨다면서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 식당이 하고 싶으면 장어 식당을 해라. 여기는 장어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아니다고. 제가 이제 난 바지락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아니어도 여기는 바지락 없어서 못 파니까 네. 그냥 딴거 하자. 다른 걸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기로 제가 했어요. 근데 저기 장어도 있었다면서요? 애초에는. 장어도 처음에는 장어까지 집어넣어서 좀 가격을 좀 높이 받았는데 바지락만 전문으로 하는 게 컨설팅 받으면서 바지락만 전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장어를 빼고 우리 가격을 좀 낮추고. 예예예. 근데 메뉴가 다른 것도 있네요, 보니까. 바지락 저기 하전에서 심원에서는요. 저기 결혼식이나 이런 때 이제 불고기 저기 전골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꼭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바지락을 넣어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어요. 한상 차리신 거네요, 지금. 예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품도 바지락을 넣었어요. 야, 이렇게 바지락 사랑이 대단하신데 근데 이제 남편분은 초반에 이렇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또 이렇게 막 성공을 하셨고 예. 지금은 남편분이 뭐라고 하세요? 얘기가 좀 달라졌을 지금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과묵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은근히 은근히 좀 뭐랄까 지금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저에 대한 좀 자랑거리도 조금 생겼다 싶은가 봐요. 네, 칭찬도 한마디씩 하시고 그 과묵한 양반이. 칭찬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아, 칭찬을 안 하면서 사신다고요? 예. 굉장히 그 사장님 그 강 큰 남자십니다. 요즘에 칭찬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세요. 저도 어저께도 칭찬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른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는 해요.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네가 이제 그 식당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쉬는 날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쉬는 날이 또 아니라면서요. 저는 쉬는 날이 더 바빠요. 어째서? 거기다 뭐 나물도 캐러 다니고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물 캐러 다니고 그 다음 날 장사할 거 준비하고 다 하느라고. 예. 그래서 더 바빠요. 네. 또 음식 연구하고 또 예. 바쁘시겠네. 예. 반찬이 집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항상 새로운 걸 반찬을 네. 해야 되니까 내일은 이렇게 반찬 구색도 맞춰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항상 쉴 틈 없이 바쁜 것 같아요. 그러시네. 그리고 이제 물의 밥상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물의 밥상, 예, 매운탕 하시는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3대째 운영하고 3대째. 예, 저희 외할머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왔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가게 이제 주변에 이제 강변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새우나 메기 같은 이제 민물고기들로 이제 매운탕 끓여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대접해 드리는 게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새우 같은 게 이제 잡기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좀 수급해서 이제 가을 새우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고창에 제일 큰 강 인천강인데 인천 강변에 따겠습니다. 강변. 여기 가면 민물새우탕. 아우 침이 나가지고 발음도 잘 안 돼요. 여기 일품이에요. 네. 꼭 드셔보시면 좋은데 이거 설명 제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 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 메뉴가 민물 새우탕이거든요. 이제 민물 새우탕은 이제 보통 메기 매운탕이나 새우탕, 송사리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제 새우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드시기에 큰 부담이 없이 드시기가 좋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새우는 이제 가을 새우만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지금 무하고 양념도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새우 자체가 이제 기본 재미료로서 많이 사용이 이렇게 많이 되는 넣어요? 우와. 예, 일단은 맛있게 드시려면 재료는 넉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겠다. 예.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요거 새우는 가을 새우다 보니까 1년치를 미리 구매해둬가지고 1년 동안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것도 음식들이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직접 다 담아서 직접 만들고 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저희가 직접 손수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야, 새우가 한국 작업해주네요. 어머, 무 많이 넣어서 시원하겠어요. 해장하러 오셨다가 다시 술 드시고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 새우가 무서운 게 천연 조미료잖아요. 저도 요리할 때 새우가루 엄청 쓰고 하는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저것만 밥에다가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하늘이 돌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맛있는 민물 새우탕이 있는 이 집에 제가 만약에 그날 151번째로 가면 저는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새우는 하루 150인분으로 한정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을 새우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한정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이거를 오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다음 새우가 들어올 무렵에 재료가 아예 없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 판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네. 그래도 1일 150인분이면은 좀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새우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매운탕은 뭐 2분, 3분 이상 와가지고 같이 드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은 재료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가 그럼 잘 되는 거야. 네. 진짜 잘 되네, 그렇죠? 피부가 좋잖아요. 아니 150인분이면 정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도 힘든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지이다 보니까 고창군이 이제 주변에 이제 또 생태 습지나 아니면은 이제 근처에 선운산도 있고요. 또 그 가게 근처에 이제 또 골프장까지 있다 보니까 아하. 이제 오시는 관광객들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손님들께서는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세요. 그래요. 예. 아, 이대건 촌장님이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눈빛은 계속 저희에게 나 말 좀 할게요. 예. 원고 2줄도 10줄로 만들어 버리시는 예, 촌장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유, 아유. 설명을 안 돼, 안 돼, 하시면- 안 돼, 안 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간에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빨리 있다는 거죠. 활용하세요, 그 시간. 네, 네. 되게 민물 매운탕을 먹을 때 보면 호불호 확 갈리는 게 한 가지 흙냄새 때문이에요. 민물에서 이 자라는 이 그 재료라서. 근데 요 우리 민물 새우탕은 그 냄새가 안 나요. 왜냐하면 새우가 꽉 들어가 있고 또 새우 특유의 이 맛이 그리고 그 양념들이 다 이걸 없애주는데 새우는 또 어때요? 아까 그렇게 잔뜩 있는 새우 알알이 이 씹히는 맛, 톡 터지는 맛 네. 이게 고소해요. 또 씹다 보면 달아요. 흙 냄새는 무슨 단내가 납니다. 이런 데다가 아까 잠깐 풍광 이야기를 했는데 웅곡습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한 바퀴 쫙 돌고 와도 음식하고 풍경하고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러네. 네. 아니, 앞만 쳐다봐도 네. 새우가 알알이 씹힌 데가 없거든요. 기우 쪽에 있나? 아무튼 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17초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철 단장님이 짧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짧고 굵게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현철 사장님, 그 가게에서 메뉴에 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일단은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음식은 즐겁게 먹고 끝나셔야지 나중에 기억도 좋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른들만 오시는 경우에는 새우탕만 드실 수가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올 경우에는 그 친구 먹을 반찬이 저희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을 네. 대상으로 한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신다거나 뭐 한 번은 또 이제 탕은 먹고 싶은데 백숙도 드시고 싶으시다 그래서 어허.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백숙 사다가 와서 같이 곁들여 드시기도 그렇게도 하시고. 하시고. 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만 해주신다면 전혀 개의치 않고 있거든요.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아까 시래기가 없던데 시래기 추가돼요?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요청하시면 해드려요. 아, 오, 괜찮다. 예. 돈 더 받고 막 그런 거 아니고. 무 대신 이제 아, 시래기. 아, 근데 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긴 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먹어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손님 입장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불리한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까지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돈가스 집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짜장면이 먹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다가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영업 다시 하면서 너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분 좋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네. 사실 주변에 정말 맛집들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맛집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고창 밥상 주인공들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땅의 밥상 주인공들을 좀 만나볼까요? 땅으로 갈까요? 네, 근데 네. 고창 밥상 선정 당시에 네. 아주 뜨거운 감자이셨대요. 왜냐면은 메밀 음식 전문점이 이게 맞냐? 뭐 이렇게 됐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박혜선 사장님? 이 박현 사장님. 아, 막국수? 네, 저희는 이제 메밀 막국수. 예, 막국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 메밀 막국수요. 예. 저희 이제 막국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밀을 직접 그 가루로 반죽해서 직접 볶고 있거든요. 볶고 있는데 메밀이 원래 다른 곡물에 비해서 이게 영양소가 엄청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직접 반죽해서 볶고 있어요. 면을 뽑고. 네, 메밀을 직접 뽑고 와서 일반 이제 다른 집들 저희가 이거 메밀집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메밀집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기존의 그 마른 메밀을 삶아주는 것하고는 틀려요. 저렇게 저기 메밀 함량도 높고 또 맛이 틀려서 저희가 가끔은 저 생면을 손님들한테 양념 없이 그냥 드셔보세요 하고 드리는 적도 있는데 정말 맛있어 하시거든요. 지금 저기 물막국수예요. 물막국수인데 육수도 저희가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육수를 직접 만들고 이제 원액을 만들어 놨다가 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온메밀이에요. 온메밀인데 처음에는 이제 안 했는데 저희가 이게 찬 음식이잖아요. 좀. 그래서 따뜻한 거를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셔갖고 저 온메밀도 육수를 직접 뽑아서 저희가 아침에 각종 이제 야채를 넣고 직접 뽑아서 하고 있고 들기름 막국수는 올해 시작했는데 호불호가 약간 갈리긴 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소바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맛있게 드셨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오늘만큼은 맛 칼럼니스트가 된 우리 촌장님. 막국수 맛 보셨어요? 막국수 맛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되게 좋아. 사실 막국수 맛집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뭐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막국수 맛집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처럼 고창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어쩌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제가 혹시 간첩 아니세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간첩이- 혹시 간첩 아니세요? 그러게요, 저희 집을 모르면 정말 고창에서 간첩이라고 제가 항상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저희 집이 좀 유명한 집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창 분들만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주말에 저희가 쉬지 못하는 게 주말에는 관광 오신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 오시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뭐 모르고 냉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막국수집을 제가 한 2010년 9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그 9월 1일이면 저희가 지금 요즘에 같으면 문 거의 닫을 때거든요. 근데 모르고 이제 9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춘천에서 막국수의 달인이신 저기 조리장님을 모셔다가 6개월 동안 배워서 했는데 처음에 손님들이 오셔갖고 냉면 주세요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랬겠어요. 그게 항상 냉면 하시니까 막국수를 그냥 냉면이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막국수 대접을 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한 번 오셔갖고 이거 막국수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막 화를 내셨어요. 내가 냉면 달라고 했죠. 언제 국수 달라고 했냐. 네. 국수하고 냉면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드시고 그냥 가시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드시고 나서 너무 흐뭇하게 오셔갖고 지금 저희가 한 1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골이세요. 단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맛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원도에 1년 내내 가거든요. 스키장 네, 갈 때 네, 있고 뭐 서핑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가면서 막국수를 먹는데 막국수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도 먹거든요. 같이 먹으려고. 닭갈비. 닭갈비가 있다면 저는 이걸 먹으러 고창에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 꼭 오셔야 되겠네요.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원래 주 메뉴가 막국수인데 저희가 항상 그래서 5, 6개월 장사하고 겨울엔 쉬었어요. 쉬고 있다가 이제 그 직원들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 가게가 다른 가게에 비해서 반찬 나가는 것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닭갈비 있고 전병도 저 있고. 메밀 전병. 소바도 있고. 네. 메뉴가 다양하네요. 다 저기 메밀로 한 거고 저건 이제 쫄면 저기 감자만두. 감자 만두인데 저기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저기 피가 쫄깃쫄깃하고 근데 닭갈비가 저희 이제 그 겨울 장사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해마다 직원을 새로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남편하고 상의해서 닭갈비를 이제 새 메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닭갈비는 일단 이제 다른 데 닭갈비 드시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입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닭 자체가 하림에서 나오는 국내산 그것도 애기들 급식으로 들어가는 이 닭 다리살만 써요. 그래서 일단 닭 고기가 맛있고 소스를 고창에서 나오는 고창 복분자를 복분자. 네, 그걸로 술하고 효소를 만들어서 그 저기 복분자 효소와 술을 넣고 또 이제 매실하고 과일 등을 많이 넣고 해서 소스를 저희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저기 막 닭갈비를 하는데 손님들이 정말 반응이 좋으셔갖고 어떤 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시면
항상 그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오시잖아요. 오셔갖고 시키는 게 한 5, 이제 귀찮기도 해요. 5분 정도 오셔갖고 닭갈비 한 2, 3인분 시키고 막국수 시키면 저희는 막국수만 나가면 되는데 이제 닭갈비까지 해야 돼. 바쁜 시간에. 그래도 바쁘긴 하지만 닭갈비 이렇게 해드리는 게 겨울에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정말 드시면서 아 맛있다 하시면서 드시는 거 보면 네. 절로 자부심이 생겨요. 저 사람 갈 거니까 좀 해주세요. 예. 네. 곽봉 씨 갈 것 오세요.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지금 술술술 잘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요리는 남편분께서 하시고 박선 사장님은 카운터만 보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진짜 일을 못하고 잘 못하는 이제 그런 가정 주부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연히 고창에 저희가 자주 왔었어요. 저희 고창에 이제 이종 사촌 아주버님이 사셨는데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이에요. 광이라서 자주 오고 할 때 제가 한번 따라왔는데 고창에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바다, 또 산, 맞아요. 그리고 농사는 잘 모르지만 보면 막 땅이 고창 땅이 거의 황토예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우리 나이 먹어서 여기 와 살면 좋겠다 하고 말한 게 씨가 됐어요. 땅이 한 220평 정도 나온 거를 사겠냐고 해서 그걸 샀는데 제가 서울 생각만 하고 제가 원래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생각만 하고 이거 건물 져서 세놓으면 한 달에 정말 수입이 쏠쏠할 것 같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그때 건물을 지면서 고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창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음식을 하겠다고 장사를 하겠다고. 근데 남편이 시간 날 때 요리사 자격증을 2개나 땄어요. 한식하고 양식을 따놓은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장사를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주방에서는 박혜선 사장님을 볼 수 없다라는 네, 거. 네. 네, 카운터에서 만나실 수가 저 있겠습니다. 소문났어요. 아니 요리는 잘 못하셔도 메뉴 선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이 메뉴 선정만큼은 박혜선 사장님이 전적으로 네. 주도해서 이렇게 권하신다고요. 네, 소스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 살면서 제가 진짜 면을 좋아하는 면쟁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면만 먹고도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장사하면서 종일 매일 먹다시피 하는데 춘천에 이제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 단골 사장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서 거기서 조리사를 이제 조리 실장님을 소개시켜 주셔갖고 그분한테 6개월 배우고 근데 이제 그대로 하니까 왜 이런 음식 맛이 보통 막 달고 단짠은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그러니까 설탕을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걸로 이제 매실 이런 걸로 간맛을 내고 그래서 저희 맛이 강하진 않지만 드시고 나면 돌아서 또 생각나는 그런 음식. 아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말씀도 술술 잘하시고요. 뭐 크게 딱 오셨을 때 뭐 낯가림이 있으시거나 그러시지도 않으셨는데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손님 응대가 서툴러서 고생을 좀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좀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새침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시골 출신이라 농사일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냥 만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서울 서예학원 다니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라 이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저희 엄마도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제 전혀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점점 이제 제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손님들이 오셔갖고 오시면 제가 너무 정중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전부고 좀 이제 짓궂게 농담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정말 정색을 했어요. 정색을 하고 우리 직원한테 계산해드려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고 네. 네, 어떤 분은 정말 뭐 저를 보고 이제 저한테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는 이렇게 좌식이었거든요. 네. 펄떡 일어나면서 참나 이러고 제가 들어갈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손님들 오시면 지금 저희가 한 10년이 넘으니까 가족 같아요. 단골들 계시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나면 테이블에 가서 농담도 하고 또 이제
그 근황도 여쭤보고 예, 그런 예. 정도 됐어요. 아, 이제 여유가 생기셨구나. 손님 네. 대응하는 게. 이제 박혜선 사장께서 막국수를 막 고창에 퍼뜨렸다면 성송에서 새싹보리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김정우 사장님. 모든 음식에 새싹보리가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주 메뉴가 새싹보리 생고기 비빔밥. 생고기는 매일 아침에 도축된 그 고기를 직접 가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새싹보리는 직접 재배를 해서 약 3, 4cm 정도 되는 걸 부드러운 잎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각종 나물들은 또 아내가 직접 관리를 해서 믿고 드셔도 새싹보리고요. 아, 좋을 이건 만큼.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쌈이 나오는데요. 네. 보쌈을 이제 보면은 분말가루를 사용해요. 네, 보쌈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루를 또 쓰시는구나. 가루를 뿌리다 보니까 네. 더 맛이 좀 신선하고 그다음에 분말가루에는 이때 그 뭡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좋은 성분이 또 나와요. 예, 좋은 성분을 높여주고 밥에다도 넣으셨네요. 예. 그래서 나쁜 성분도 그 낮춰주는 그 네. 저기가 들어 있어서 이제 저렇게 한 상 완성.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밥에다가 이제 새싹보리 분말을 넣어서 밥을 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시다시피 윤기가 나고 그다음에 찰기가 느껴집니다. 예, 손님들이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게 너무나 이 찰기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찹쌀을 섞지 않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군요. 찹쌀 넣은 건 아니고 이렇게 찰기가 있고 쫀득하고 네네. 색감도 좋고. 어머. 고기도 아주 좋은데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못 먹어봤네요. 못 먹으면. 고창이 같은 고창이라도 해리는 바닷가 끝이고 형성은 저 안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멀어서 못 가봤거든요. 다행이다. 예, 새싹보리 비빔밥 사실 이게 고창 옛날부터 있던 음식이 아니고 이제 좀 개발하신 음식이란 말이죠. 아하.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맛이 궁금합니다. 아까 이미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쭉 개발도 하고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 안 가본들이라 말씀을 잘 못 오시네요. 가보셔야겠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한반도 초수도 밥상 덕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개업을 해서 네. 비빔밥, 보쌈 정식, 서대탕을 이런 일반적인 한식을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이제 5년간 이렇게 장사를 계속 해오면서 아무래도 고창의 어떤 향토 음식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초수도 밥상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수도 밥상 컨설팅 도중에 강사분이 고창에는 총무리밥도 유명하고 고창에 보리도 유명한데 왜 보리에 관련된 음식을 하지 않는가 이런 저기를 갖고 머리에 이렇게 담아주고 집에 가서 이제 정밥 먹고 네. TV를 켜는데 마치 바로 새싹보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비빔밥을 하고 있어서 이걸 새싹보리를 길러가지고 이걸로 하면 참 좋다. 이게 기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리 종자를 구해다가 이제 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싹보리 전문점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 그러셨구나. 머릿속에 물음표에서 이제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군요. 와, 이거구나 이러면서.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데 방송사상 최초로 이렇게 방송하시다가 이것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새싹보리를 이제 좋아하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고창이 청보리도 유명하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보리로 유명했다고요? 네, 원래 고창 지대다 보니까 보리가 많이 나는 곳이고, 그다음에 예전 망한 시대 때 고창의 지명을 모로비리구로 불렸어요. 모로비리구. 그래 보리모자를 써서. 그다음에 이제 백제 시대에 오면서 모량부리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오면서 지금 현재 불려지고 있는 고창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정말 오늘
음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저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 새싹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새싹보리가 재배를 하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직접 재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이제 새싹보리를 아무래도 이제 비빔밥을 하다 보니까 연중 계속 새싹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길러야 어떤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구해서 이제 원래 그 보리라는 것은 가을 늦가을에 뿌려져서 겨울철에 자라는 곡물이라서 참 겨울철에 기르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판에 저는 이제 땅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발화가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판에 기르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모판에 기르게 되면은 상토가 얇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느껴져서 발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2중, 3중 이렇게 씌워서 이제 키워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겨울철에 자라는 그 새싹보리라서 네. 여름철에 또 너무 덥다 보니까 굉장히 기름이 발화가 또 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차광망을 씌우고 서늘하게 만들어서 키워봤는데 그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리 종자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여름철에 강한 보리 종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게 바로 그게 지금 청보리밭에서 지금 그 자라고 있는 그게 바로 곱보리 종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정호 회장님이죠. 진정호 회장님께 가서 보리 종자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다가 종자를 길러보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오늘 방송하면서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방송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보리에 대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가져오셨다고 저희에게 좀 보여주세요. 보리를요? 네. 갖고 오셨어요, 교수님? 지금 이 보리는 지금 전주에 초에 파종을 해서 지금 이만큼 자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싹보리 그 비빔밥에는 사실 그 새싹보리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더 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싹보리 비빔밥, 그다음에 그 보리전, 그다음에 우렁무침 이런 부분을 약 3, 4cm 정도 어린 잎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그 크기는 지금 탕에 서대탕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서대탕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탕용 그 정도 크기. 예, 그 새싹보리가 완전히 그 효자인 셈인데요. 좋은 거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그래야 매출도 좋아지고 영업도 잘 될 텐데 주변에 많이 새싹보리를 권장하신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분말을 새싹보리를 시작하면서 고집하는 게 가장 어린 잎을 고집 사실이에요. 새싹보리라는 것은 새싹이라는 것은 어린 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 잎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님들이 굉장히 그 비빔밥에 비벼했을 때 향긋함을 느끼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뭡니까 새싹보리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계로 비잖아요. 저희는 짧다 보니까 기계가 빌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손으로.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다 사용을 하죠. 근데 아까 그 보쌈이나 밥에 넣으셨던 가루는 사오시는 거 그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직접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손이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그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키우죠. 예. 그럼 결국은 이건 예, 알겠습니다. 보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보다 정한 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밥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보리밥상 우리 그 꼬리곰탕 전문점으로 하시는 우리 김경윤 사장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막 음식의 종류는 이제 곰탕에 그막 주만 있어요. 그래서 주 메뉴가 꼬리곰탕, 도가니탕, 갈비탕, 설렁탕 이 탕으로만 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거진 그막 식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거진 그막 육수를 만들 찌개. 예. 특이한 거는 하나 자랑을 할게요. 우리가 갈비탕은 갈비탕 싸주는 물로 육수를 만들 거예요. 거진요 다요. 하지만은 저희는 육수로 20시간 이상, 최하 20시간 이상을 해서 그 사골 육수를 만들어 갖고 똑같이 그 육수를 탕에 다 똑같이 이렇게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요. 그다음에 재료는 우리가 항상 재료는 직접 손질을 합니다요. 꼬리나 도가니나 갈비나 다 원재료가 오면 우리가 손질해 갖고 저 사진 보듯이 저렇게 만들어 갖고 국물 색깔이. 하나씩 다 포장해 놨다가 1인분씩 이렇게 놓드려 갖고 맛을 내고 있습니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내 갖고 육수를 24시간, 20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로 해서 사골 육수를 곰탕을 우려내고 있는 그 준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반찬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저희 반찬은 항상 이렇게 육찬을 갖고 있어요, 항상요. 그 대신에 이렇게 꼬리곰탕 최초로 우리 한국 최초로 음식 맛을 내는데 새우젓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새우젓으로 맛을 내니까는 항상 맛이 이렇게 상큼한 맛과 이 젓갈 맛으로 하니까는 소금보다도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요. 그래갖고 새우젓을 항상 이렇게 맛을 내고 있습니다요. 네. 요 곰탕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고창읍 옆에 고수의 마당바우에 어머니랑 종종 가서 먹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하면서 또 곽범 씨 미안합니다. 나는 이거 입이 막 이게 또 이건 먹어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시겠네 그러면. 요 육수가 진짜 막 약간 끈적끈적 이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 그리고 고소하고 뭐 그런 느낌이 고기 얼마나 부드러운지 막 눈이 커지고 있네. 예. 그런데 이 메뉴들 각각의 메뉴들이 오리곰탕, 뭐 갈비탕, 도가니탕 너무 맛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요 모든 메뉴가 또 있습니다. 그 자랑 좀 시작해 주시면. 그래요? 네. 모든 전골은 저희 주 재료가 이제 꼬리곰탕, 도가니탕, 갈비탕, 설렁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를 해서 다 녹았고 이제 전골을 하는 거예요. 전골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전국에 없는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 시작한 거를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골 자체가 우리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하지만은 전골로 육수 24시간 우려낸 20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로 해서 전골로 드리면은 그러면 술맛도 있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겸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를 해요. 하는데 전골 할 적에 우리가 식사에 사람의 이렇게 음식의 식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당면을 넣어드리는데 당면을 안 넣어드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하신 분만 넣어서 드실 수 있게끔. 왜? 우리가 4분이나 3분 가셔갖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전골 하는데 이렇게 당면 싫어서 넣으면은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당면을 따로 드리고 또 반찬도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얘기 드리지만 찬도 24 이제 이렇게 오늘 먹은 반찬이 내일은 또 안 나가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반찬이 우리 전통으로 탕으로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김치 깍두기 외에는 없을 거예요. 또한 아까 자랑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새우젓 맛을 낸다 그랬죠, 탕에서도요. 근데 세 가지 반찬이 우리가 고창군의 신선한 로컬푸드 우리 하나로마트나 이제 신선한 재료로 매일같이 반찬 다시 만들어요. 야채로. 그 사장님 그 백인분만 파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육수 맛을 100인분을 한다는 거는 100인분이 넘어가니까는 육수에 아까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맛이 진하고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우리 이렇게 사업이라는 거 장사라는 거 욕심 부리게 되잖아요, 사실요. 그렇지만은 전통으로 이 맛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그런 마음 항상 아헤. 그걸 손님이 한 번 다시 온 분이 다시 그 맛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요. 100년 꼭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고창에서 그 각자 메뉴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사장님도 곰탕집이 고창에서 최초. 네, 맞습니다. 최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 드릴게요. 타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막 가맹점 해달라고들 많이들 왔습니다, 사실요. 왜 한 달 이상 졸르고 뭐하고 했어도 이걸 왜 안 해줘? 한 군데가 이런 맛이 변해지게 되면은, 우리 꼬리곰탕의 그 맛이 그다음에 이미지가 바뀌니까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저 하나로만 이걸로만 고집하자. 두지 말고 내 거로 해서 남들한테 더 이렇게 막 맛있게, 더 성있게 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념을 갖고 항상 이렇게 막 육수나 이런 걸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요. 네, 이렇게 그 고집이 있으신데 한 군데에 또 고집이 더 있으셨대요. 6개월 안에 우리는 오픈하고 모범 식당이 되겠다. 근데 그걸 또 해내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저 주 전공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렇게다가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처가 내 집사람이 홍군님 씨가 뭐라 그러냐 시골 내려가서 장사해보자 이렇게 할 적에 그거 가면 어떻게 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왔을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도시 이제 도시 촌놈이니까는 우리 농사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냐 그게 주가 이렇게 막 고추도 모르고 이 고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심을 적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새싹이요. 예. 이럴 적에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막 마음에 찌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작할 적에 아까 이제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듯이 모범서 6개월 27일 만에 된 게 그러면 이거 식당 시작했으니까 고창의 최고의 인정받는 식당을 갖는다는 그런 마음. 왜 음식은 이렇게 막 맛과 위생과 그다음에 청결, 서비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 처음에 왔을 적에는 그게 뭐 아무도 내 처 외에는 내 처갓집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는. 아니 우리 김경윤 사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렇게 꼴등으로 이렇게 시켰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시니까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아무튼 다 맛집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손맛이 오나라 대장금이다. 이런 별명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저는 좀 전에 여기 장사하기 전에 애들 데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좀 살았거든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때는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 유학생들 엄마들 데리고 이제 그 들로 산으로 이제 공원에 가면은 애국은 도토리 나무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걸 그 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주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도토리 묵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고추장도 만들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손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손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저 손으로 다 하시는 거야. 손은 진짜 미워요. 맛손이야. 맛이 만들어지는 손 아니에요. 손은 이쁘잖아요. 외국에 살다 오셨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외국에서 오셨을 것 같은 비주얼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박현철 사장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 같아요. 어저께 오신 분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 훈훈하고 잘생기신 우리 사장님께서 그 인상 때문에 또 손님이랑 싸운 적이 있다고.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가게 영업 시작을 한 게 이제 부모님 일을 돕다가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군 전역 후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릴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웃는 표정이 잘 안 되고 좀 무뚝뚝한 표정에다가 이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도 조금 딱딱 끊어지는 그런 말투다 보니까 좀 손님들께서 많이 불쾌해 하시는 데다가 자주 오셨던 분들이 왜 너 좀 불친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자신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제 표정이나 이제 몸짓에서 나오는 그거 자체가 좀 많이 불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이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이제 뭐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연습하고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손님들께서 이제 조금 웃어주시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랑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아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박혜선 사장님께서는 웃는 연습을 안 하셔도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도 그렇게 또 낭낭하셔가지고 신앙송을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잘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예. 아버지와 커피라는 이제 저희 제가 여고 졸업할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이제 다방에 가서 커피를 사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커피를 원샷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빠가 이게 폼생폼사 좀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셨는데 그거 이제 또 고창 군민들한테도 들려드릴 겸. 네. 그러면 고창 군민에게 바치는 신앙송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버지와 커피 윤보영.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아버지 당신이 생각납니다. 내 가슴에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내고 성큼성큼 걸어가신 당신. 커피 위에 길을 내고 두고 가신 기침 소리마저 그리운 당신을 찾아 나섭니다. 한 발 가면 한 발만큼 물러서고 두 발을 가면 두 발만큼 물러서고 찾아가다 돌아보니 걸어온 발자국마다 아쉬움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당신과 마주 앉아 그날처럼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아쉬움을 지우고 내 안에 더 선명한 당신 모습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막 채널을 키신 분들 신앙송 하시는 양반들이네 아닙니다. 고창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5분들과 오늘 아침마당 전복 함께 했는데요. 네. 자 촌장님 오늘 이분들에게 드릴 책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신앙송을 들었으니 우리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철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글 쓰는 셰프 박찬일 셰프가 쓴 책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맛의 원천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 없어서 이 책은 곽범 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씨한테요? 저희고요? 그리고 실제 준비한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이 책을 4권을 준비했습니다. 5권 준비했습니다. 다 드리려고. 이 책이 바크셔를 둘러싼 모험.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책으로 만드시라고 오늘 이 책은 5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려요. 근데 죄송한데 곽범 씨한테 왜 책을 주신 거예요? 곽범 씨는요 리허설 할 때마다 제가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은 이러저러해서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자마자 늘 저 책은 오늘 제 거군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원풀이 좀 해드렸습니다. 8줄 했더니 한 권 받았어. 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책 욕심이 있었었어요. 네. 예. 자, 오늘 정말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하지만 또 나름 고민이 생겼습니다. 맛집 지도 동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의 맛집, 불의 맛집, 땅의 맛집, 어느 순서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고요. 아무튼 맛, 위생 서비스 잘 지켜주시고, 고창의 맛 계속 퍼뜨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주말까지는 날이 좀 귀찮다가 다음 주에 또 비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네. 이게 날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감기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잘 챙기시고요. 주말에는 아이스크림 2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